欢迎来到沪江朗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9과 2 환경보호 과제 1 듣고 발표하기입니다. 듣기 전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환경보호 단체 외에 환경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까? 네, 기업들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정부 정책 차원으로도, 또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자, 오늘 우리 기업과 환경보호의 상관성에 대한 대담을 듣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먼저 듣기 전에 어느 부분을 주의해서 잘 들어야 할지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두 사람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건데요. 1번, 토론. 찬반 입장이 정해져서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지 잘 들어봐 주세요. 2번, 대담. 한 주제에 대해서 편하게 묻고 답하는 형태의 대화입니다. 3번, 강연.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가르치는 거죠. 자, 이런 강연인지 잘 들어봐 주시고요. 4번, 상담.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봐 주세요. 2번, 환경부 장관이 10대 그룹 CEO들과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환경부라고 하면 정부기관이죠. 그곳의 대장, 장관이 10대 그룹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큰 기업을 말하죠. 따지에.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3번. 진행자가 말하는 두 가지 목적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금 두 사람의 대화에 한 사람은 진행자일 것 같고요. 문제 보니까 또 한 사람은 환경부 장관인 것 같아요. 자,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주시면 되고 진행자가 간담회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 간담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듣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10대 그룹 CEO들을 만나 환경 정책에 관한 협력을 모색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10대 그룹 CEO와 협력에 나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치범 환경부 장관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치범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린 10대 그룹 CEO와 협력을 모색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이번 협력으로 친환경 기업 경영과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오늘 환경부에서 10대 그룹 핵심 CEO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기업과 기업 CEO가 주요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들 고객과 만나서 환경 정책의 품질도 높이고 실행력을 높이고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환경과 경제가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외국의 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환경 경영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기업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기업 경영과 환경 보존이 같이 상승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최악의 황사가 온다고 하죠? 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황사 종합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국무회의에 상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상정을 하려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못했고 이번 주에도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자꾸 황사 종합 대책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늦어지면 환경 정책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단락별로 우리 내용 확인, 들었던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김규환 씨 진행자죠? 자, 진행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 중에요. 단어 체크해 볼게요. 모색하다, 몰리다. 자, 그럼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진행자와 대화할 이는 누구라고 소개했죠? 네, 바로 앞부분에 나오죠?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배경을 진행자가 말했죠? 자, 어떤 건가요? 네, 바로 환경부 장관이 10대 그룹 CEO들을 만나 환경 정책에 관한 협력을 모색합니다. 라고 소개했죠? 자,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치범 장관님 나오셨고요. 다시 진행자 말로 넘어가죠. 자, 진행자가요, CEO들과의 협력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했죠? 뭘 기대했죠? 네, 이 부분이죠. 친환경 기업 경영, 그리고 두 번째, 환경 보존.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룰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환경부 장관님께서 간담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죠? 자, 먼저 단어 확인입니다. 간담회, 일각, 상충되다. 자, 환경부의 10대 그룹 CEO 초청 간담회의 목적은 뭐라고 장관님께서 설명을 했죠? 네, 바로 이 부분이죠. 환경 정책에 있어 주 고객인 기업과 또 기업 CEO를 초청해서 환경 정책의 품질도 높이고 실행력도 높이고자 한다 했습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보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치범 환경부 장관께서 실제적인 정말 중요한 간담회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셨죠? 자, 먼저 단어 확인, 상생. 자, 이번 간담회의 가장 큰 목적, 주된 목적이 뭐라고 했죠? 네, 뒷부분에 나왔죠? 기업 경영과 환경 보존이 같이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업은 돈만 벌면 안 되고요. 지역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게 그 환경을 통해 벌 수 있는 거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소비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없어져 버리고 환경이 오염돼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결국에 기업도 경영을 하고 이윤을 추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논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진행자 파트로 넘어왔었어요. 자, 진행자가 환경부와 기업 간의 자담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제를 한번 바꿨죠? 자, 잠깐만요. 먼저 단어 확인해 볼게요. 국무회의, 상정하다. 자, 이제 주제 바꿨다고 했죠? 전환된 주제 뭐였죠? 네, 바로 황사 대책이었습니다. 진행자가 걱정하는 바는 뭐죠? 환경부의 황사 종합대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서 시행 차질이 있을 듯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대화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듣기 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2번, 대답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환경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있죠. 서로 편하게 질문을 주고받는 형식의 대화, 대담입니다. 자, 2번. 환경부 장관이 10대 그룹 CEO들과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네, 첫 번째. 환경정책에 있어 주 고객인 기업과 기업 CEO를 초청해서 환경정책의 품질도 높이고 실행력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된 목적이죠.
기업 경영과 환경 보존이 같이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3번. 진행자가 말하는 두 가지 목적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 이번의 내용보다 더 먼저 나왔죠? 자, 진행자가 말하는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 친환경 기업 경영이었고요. 두 번째는 환경 보존이었습니다. 4번. 다음은 기업체들의 친환경 경영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신문 기사의 제목을 살펴볼게요. 하늘도 강도 맑은 부자 도시 된 울산. 울산은 한국의 도시 이름이죠. 자, 지역사회의 부자 도시. 네, 뭔가 기업체가 이바지한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늘도 강도 맑다고 했죠. 뭔가 환경적인 차원으로 이득을 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해도시 탈출 1등 공신은 기업. 네, 대기오염에 대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일조한 것 같죠? 그리고 시와 환경협정 맺고 3조 9천억 원 자발적 투자. 네, 시와 기업 간에 같이 환경 정책을 실행하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가 압박을 주지 않았는데도 3조 9천억 원을 자발적으로 투자했다고 했고요. 24시간 오염 감시, 비싸도 LNG 연료 사용. 이 부분도 기업의 환경오염, 특히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폐화강, 오폐수 유입마가 맑은 강 살려내.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오염 주범, 이젠 환경 지킴이. 자, 원래 옛날에 기업들은 어쨌든 개발을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존재였는데, 네,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웅진코웨이, 한국의 한 정수기 회사입니다. 웅진코웨이 직원들 공장 인근 하천 살리기. 아무래도 정수기, 물과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수질오염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는 환경운동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LG그룹, 환경 분야 가장 먼저 특화 시도. GS칼텍스 1,000억 원 재단 야심찬 계획 등으로 역시 기업들의, 그것도 LG와 GS칼텍스라고 하면 한국의 큰 대기업이죠. 네, 이런 기업들의 노력들 볼 수 있는 신문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자, 이것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기업들도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장서고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증거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신문 기사의 제목들의 신문 기사 내용은 뭘지 추측해 보겠습니다. 자, 환경 보호에 앞장선 기업 사례들을 소개한 기사였겠죠? 자, 어떻게 소개하면 될까요? 신문 기사의 제목들 모두 기업이나 단체가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앞장선 사례들을 소개한 기사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 최근 기업들 또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 실천을 통해 사회와의 조화 및 이윤 추구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5번입니다. 자, 이와 같이 환경 보호에 참여하는 기업 중 알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자, 중국 내에서도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자, 한국에서도 지금 앞에 살펴봤지만 정수기 회사며 대기업이며 모두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최근이 아닌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환경보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를 한 기업 경영 윤리로 생각하고 기업을 경영해온 한 다국적 기업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스타벅스, 싱바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스타벅스의 환경보호 경영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입을 해볼게요.
자, 최근의 기업들 윤리 추세, 기업 윤리와 환경보호에 대한 개념 한번 이야기해 주고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스타벅스가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던 기업이었다. 이런 식으로 소개 들어가 볼게요. 최근 기업 윤리와 환경보호는 더 이상 동떨어진 개념이 아닌 상생하는 개념이 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배웠던 문법 을게 아니라 사용해 볼게요. 기업들이 앞에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대조적으로 뒤에 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만들어 볼게요.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이윤을 남기는 데만 노력하지 않고 있어요. 이윤을 남기는 데만 노력하다. 이거를 부정해 보고요. 자, 뒷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 보존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 윤리를 표방한다. 자, 이 부분 연결해 볼게요. 이윤을 남기는 데만 노력할 게 아니라 환경 보존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 윤리를 표방하자며 도처에서 환경보호 운동이 한창입니다. 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스타벅스 소개해 볼게요. 그중 스타벅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보호에 앞장서온 친환경 기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타벅스가 어떻게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지 사례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는 LED, 바로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을 말하는 미국의 기준인데요. 친환경 건물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먼저 LED에 대한 개념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LED는 친환경적인 건물인지에 대한 평가 기준인데 총 5가지 항목으로 평가되는 이 심사는 심사 기간만으로 2달이 부쩍 걸립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평가라는 소개해줬고요. 자, 이 LED로부터 인정받은 건물을 매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타벅스는 매장 건물을 건축하거나 매장을 인테리어할 때 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자, 이 스타벅스의 기준 소개해 볼게요. 스타벅스는 매장 건물을 건축하거나 매장을 인테리어할 때 LED 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스타벅스의 사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한국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2013년 여의도 IFC몰에 LED 인증의 스타벅스 건물을 신축한 바가 있고요. 또 한국의 최초 스타벅스는 이화여자대학교 2대 1호점이거든요. 자, 그쪽 이제 1호점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좀 다시 했겠죠. 리모델링 했을 때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미 폐점한 매장의 인테리어를 재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해서 말해볼게요. 한국 스타벅스는 2013년 여의도 IFC몰에 LED 인증의 스타벅스 건물을 신축한 바 있으며 최초 스타벅스인 2대 1호점 리모델링 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폐점 매장의 인테리어를 재활용하는 사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재활용을 통한 환경 발자국 줄이기입니다. 환경 발자국이 뭐냐면요. 요즘에 환경보호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상품을 생산 소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지를 양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특히 커피를 만든 게 이 환경 발자국이 굉장히 높대요. 자, 그래서 환경 발자국 줄이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운동들이 1985년부터 이미 시작된 운동이에요. 자, 개인 컵이나 개인 텀블러를 쓰는 고객에게는 할인을 적용하고 있죠. 텀블러 뭐냐면은 커피 마실 때 여러분 사용하는 개인 컵 중에 보온병 있잖아요. 그거 텀블러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대단한 부분은요. 그 외에도 재활용지를 활용한 테이크아웃 잔 개발에 이미 4년을 투자해서
2013년부터는 재생지를 활용한 테이크아웃 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잔, 재생지를 활용했으니까 더 싸냐고요? 아니요,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그 재활용 기술에 드는 돈도 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컵은 거의 단가로 치면은 1불 정도, 미국 돈 1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에 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 발자국 줄이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벅스는 1985년부터 개인 컵, 개인 텀블러를 쓰는 고객에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생지를 이용한 테이크아웃 잔 개발에 4년을 투자해 2013년부터는 미국과 캐나다에 1불짜리 재사용이 가능한 테이크아웃 잔으로 손님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런 스타벅스의 환경보호 운동을 평가해 볼게요. 총평 정리입니다. 이렇게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기업도 많지만은 어떤 기업들은 영리적 활동만 추구하고 이렇게 스타벅스처럼 비영리적 환경보호 활동을 추구하고 있지 않죠? 이런 거 등한시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문장 연결해 볼게요. 어떠한 기업들은 영리적 활동만 추구한다와 이렇게 스타벅스처럼 비영리적 환경 활동은 등한시하고 있다를 우리 배웠던 문법을 줄만 알았지 사용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은 영리적 활동만을 추구할 줄만 알았지 이렇게 스타벅스처럼 비영리적 환경 활동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타벅스 한번 칭찬해 볼게요. 칭찬받을만 하잖아요. 자, 하지만 오래전부터 스타벅스의 방침은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적 활동이 당장은 이윤을 추구할 수 없고 투자돼 들어가는 돈도 많지만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윤 추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로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기업의 환경보호 참여에 대한 대담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환경보호에 대한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